당신은 속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60세 이상 남성들은 성건강을 개선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감소, 성기능 저하, 자신감 상실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 건강 전문가로서 남성들이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힘과 활력을 되찾고 심지어 음경 길이를 늘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길고, 더 풍성하고, 더 젊어 보이는 음경의 비결이 수술도, 약도,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단지 사용법만 다르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나이든 남성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죠. 이 영상에서는 60세가 넘은 후에도 음경 길이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늘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5가지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의 노년 환자가 이 비법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맹세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대부분의 남자들을 놀라게 하는 비밀입니다. 하루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몸이 잊고 있던 자연스러운 성장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곧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계속하기 전에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건강 팁을 더 이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1을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0을 적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지난 몇 년간 저는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의 수많은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줄어드는 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네,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크기, 자신감, 힘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골반 기능 정지라고 부르는 현상을 역전시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잠금 해제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밀 하나, 혈류를 집중적으로 순환시키는 운동으로 골반 기능 부전을 역전시키세요. 저는 특히 한 환자, 데이비드라는 68세의 은퇴한 목수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낮은 목소리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임 끝에 마침내 선생님, 제 아랫부분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데이비드가 설명한 내용은 제가 그의 나이 또래의 남자들에게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위축되고 있었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아니었고 영구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골반 기능 정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남자의 몸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류의 효율이 떨어지죠. 하반신을 지탱하는 근육, 성기능, 소변 조절, 심지어 크기까지 담당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음경 조직이 받는 산소가 줄어들고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줄어들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은 천천히,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닌 적절한 종류의 목표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임상에서 사용되어 온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골반 저근육 운동, 즉 PEPMT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여성과 연관시키지만 남성에게도 골반저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강화하면 혈류, 탄력, 감각, 그리고 길이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수많은 남성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종종 인생을 바꾸는 정도입니다. 집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변을 중간에 멈추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찾으세요. 바로 골반 저근입니다. 약 5초간 그 근육을 부드럽지만 단단히 수축한 다음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에서 15회 반복하고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2, 3세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걸 선호하고 어떤 남자들은 누워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틀린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걸리죠.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골반 부위 전체로 가는 혈류를 재활성화하여 수년간 사용하지 않아 위축되기 시작한 조직에 제산소를 공급합니다. 둘째, 음경의 바닥을 지지하는 근육의 해먹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강점은 향상된 지지력과 더 나은 혈액 유지로 이어지며 이는 더 단단하고 충만한 발기와 눈에 띄는 길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환자 데이비드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5분씩 이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개월 후 얼굴에 미소를 띠고 활기찬 걸음걸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감을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자연스럽게 길이가 거의 2.5cm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야.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시 25살이 될 순 없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남성성을 되찾기 위해 외부적인 해결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성장하는 방법, 확장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은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혈류가 개선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잠재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더 깊은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혈액 흐름이 강할 때에도 조용히 당신의 길이를 잡아주는 표면, 바로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 다음 비밀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신 신체의 어떤 부분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면 수년간 숨겨져 있던 길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크기를 줄이는 인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여기 계시고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세요. 당신이 이 여정에 나와 함께한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강력한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대를 늘리는 방법. 남성의 신체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TV에도 없고, 주요 건강 가이드에도 없고, 심지어 대부분 병원에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남성을 30년간 치료하면서 저는 이 숨겨진 구조가 음경 길이의 감소와 잠재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이것을 현수인대라고 부르는데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환자들에게 설명하면 대부분 놀랍니다. 저는 72세에 은퇴한 해군 출신인 해럴드라는 한 신사가 나를 크게 쳐다보며 제 몸집의 일부가 몸 안에 억눌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 인대, 즉 지지인대는 음경의 몸통과 치골을 연결하는 인대입니다. 그것은 마치 밧줄처럼 작용하여 음경을 신체 내부에 고정시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알지 못하는 점은 음경 길이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몸 안으로 1인치 이상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인대가 조여지면 특히 나이가 들거나 성생활이 줄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내부 부분에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보면 음경이 더 짧아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럴드는 수년에 걸쳐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다양한 약, 값비싼 기구, 심지어 약초까지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가 인대의 역할을 설명하자 그는 모든 남자가 결국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수술 없이 부드럽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필요한 것은 인대를 느슨하게 하고 신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매일의 체계적인 수동 스트레칭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지도 않고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함, 인내심, 그리고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종종 설명하는 방식과 해럴드에게 공유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장된 허벅지 뒷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인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인데 보통 따뜻한 수건을 사용하거나 몇 분간 욕조에 몸을 담가 조직의 유연성을 개선합니다. 그런 다음 이완된 음경을 가볍게 바깥쪽으로 늘린 후 한 번에 약 30초간 유지합니다. 놓아주세요. 쉬세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조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변화죠. 많은 남성에게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이 됩니다.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자기 자신처럼 느끼고 현재에 집중하고 온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해럴드는 8주 만에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그는 처음에는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종이 한 장을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0.75, 4분의 3인치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한 이래로 눈에 띄게 길이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는 측정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측정해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가능성과 희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쇠퇴하지 않고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현수인대를 스트레칭하면 길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기각도와 발기기능도 향상됩니다. 인대가 유연해지면 발기가 덜 당겨집니다. 그 결과 더 자연스러운 발기 상태가 되는데 많은 노년 남성들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비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대의 유연성과 혈류는 전체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신체가 이러한 기술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있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바로 조직 재생, 에너지,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각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놀라운 점은 운동이나 스트레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약이나 보충제 없이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극적으로 높이고 몸 안에서부터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식사 시간과 수면으로 천연 테스토스테론을 높이세요. 로버트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66세였고 이혼 후 거의 10년 동안 혼자 지내다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진료실로 들어왔지만 그 미소 속에는 그가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자 같지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저는 거기에 있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강하거나 준비된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위축되고 있다고 확신해요. 로버트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게도 흔합니다. 평생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온 남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활력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어나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고요한 내면의 불꽃, 우리를 젊음과 자신감, 그리고 넘치는 추진력으로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고 보호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3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간과되기 쉬운 두 가지 요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입니다.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체의 호르몬 리듬은 식사 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년간 저는 시간 제한 식사, 일부에서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기도 함, 가 남성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루 중 식사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면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의 경우 이는 오전 8시경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저녁을 마쳤습니다. 야식도 한밤중 시리얼도 먹지 않고 몸에 일정한 리듬을 주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더 활기차게 깨어났습니다. 심지어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랫배가 더 꽉 찬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음경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음경 조직, 혈류, 그리고 탄력을 유지하여 기능과 길이에 기여합니다. 수치가 떨어지면 조직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발기력도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인슐린과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깊고 끊김 없는 수면은 테스토스테론을 가장 강력하게 분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성은 대부분 밤에, 즉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면 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 되지 않거나 여러 번 깨어난다면 신체의 재생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로버트는 밤에 평균 5시간 30분 정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말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7시간 가까이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발기가 더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자연적인 호르몬 주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휴식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스트레칭, 골반 운동, 사고방식 등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에 반응하는 데 필요한 신체 내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20대를 쫓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결되고, 유능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싶어하는 당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합성 호르몬이나 기적의 약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하고 발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로버트는 3개월 후 재진을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보충제 복용 없이도 거의 20%나 상승했습니다. 그는 더 날카로워 보였고, 눈빛은 더욱 밝아졌으며 전에는 본 적 없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옛날의 제가 아닌 진짜 남자로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몸과 함께할 때, 몸에 맞서지 않고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혈액순환이 회복되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조용하고 미묘한 이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성의 성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체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온기가 어떻게 잠자던 조직을 깨우고 오랜 세월 조용히 사라져 가던 길이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제 글을 읽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 번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네 번째 비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열요법을 이용해 수축하는 조직을 깨우세요. 몇 년 전 겨울, 저는 덴버에서 열린 남성 건강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74세의 제럴드라는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모직 블레이저를 입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이며 선생님, 스트레칭과 운동도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수면도 개선했습니다. 물론 나아졌지만 뭔가 여전히 뻐근하고 감각이 둔하고 마치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이 드신 남성분들께서 꾸준히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호전은 되었지만 여전히 뭔가 장벽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죠. 마치 뭔가가 아직 깨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제럴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우나나 허리에 핫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차갑고 뻣뻣하고 있고 있던 조직에 직접 온기를 가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남성은 근육, 힘줄, 혈관처럼 음경 조직도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활동량이 적고 내부 온도가 낮아지면 연조직이 조여지고 딱딱해지고 수축하게 됩니다. 겨울철 손을 생각해 보세요. 뻣뻣해지고 안쪽으로 움츠러들고 유연성을 잃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자극이나 각성이 없을 때 허리 아랫부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직이 차갑고 덜 사용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축합니다. 이러한 저강도 수축이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남성들은 이를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운동 전 차가운 근육을 워밍업하는 것처럼 음경 조직을 부드럽게 되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음경 조직이 얼마나 더 반응하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눈에 띄게 길어지는지에 놀라실 겁니다. 제럴드와 함께 저는 혈회복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야간 의식을 도입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따뜻한 수건이나 작은 수건을 적당히 뜨거운 물에 적셔 5분에서 10분 정도 찜질하면 됩니다. 데일 정도는 아니고요. 단순히 피부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이 더 깊은 조직까지 스며들게 하여 혈액순환, 산소 공급, 그리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주로 양치질 후, 조용한 욕실에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그가 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제임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 아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감각을 잃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치료의 힘입니다. 온열 치료는 모든 것을 깨웁니다. 몸의 이 부분은 아직 중요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몸은 그 부위에 더 많은 혈액, 더 많은 영양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온열 요법은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와 함께 사용되어 조직에 말 그대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조직이 더 탄력 있고 더 잘 팽창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몇 주 동안 꾸준히 사용했을 때 이완기와 발기 길이가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언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팽팽하고 잠자던 조직이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럴드에게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건 그가 겪은 신체적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더 잘 어울리고
자신의 피부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안의 그 부분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여전히 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에는 깊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의 친밀함이 침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방법이 안전한지 궁금하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이 부드럽고 과하지 않다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몸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많은 남성들이 방광 조절, 민감도, 심지어 자세까지 미세하게 개선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골반 부위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이 깨어나면 다른 부분들도 종종 따라옵니다. 마치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일부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사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사실이 있습니다. 따뜻함, 스트레칭, 수면,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증가 습관을 유지하더라도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여전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 종종 완전히 간과되는 것들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숨겨진 습관, 즉 지금 이 순간 종종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성장을 서서히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다른 모든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조용히 수축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일상적인 실수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비법. 숨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무엇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걸까요? 건강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돌파구 중 일부는 더 많은 것을 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조용히 붙잡고 있던 것을 제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시도해본 후 저를 찾아온 70세의 전직 소방관 토마스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잠도 더 잘 자고 매일 저녁 온열 요법까지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의 호전은 더뎠습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말씀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질문을 했다. 아직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매일 몇 시간씩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그 순간 밤마다 한 잔씩 마시던 위스키가 조용히 2잔으로 줄어들었다. 몇 년 동안 마셔왔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다시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그 처방전. 아내를 돌보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 억눌러왔던 것입니다. 토마스가 겪었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 든 남성들에게서 흔히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올바른 습관을 들여도 작고 지속적인 방해 요소 때문에 발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혈류를 조용히 수축시키고 조직을 약화시키고 호르몬을 억제하는 일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해로운 것은 바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하루 대부분을 특히 나쁜 자세로 앉아서 보내는 것은 부신경을 압박하고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제한하며
신체의 주요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감각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위축을 촉진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더 자주 일어서고 매일 걷고 골반적 근육의 압력을 줄여주는 쿠션을 사용함으로써 골반의 크기와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숨은 원인은 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며 적당히 마신다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 남성의 경우 술은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조직을 탈수시키고 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 소량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일주일에 3번 술 한 잔으로 줄였을 때 단 2주 만에 아침에 각성되는데 큰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의 약물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혈압 때문에 베타 차단제를, 경미한 불안 때문에 스스라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복용해왔습니다. 두 약물 모두 그 목적에는 효과적이지만 성기능을 둔화시키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의 주치의와 협력하여 그의 성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적은 다른 약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이미 몸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종 가장 간과되는 요인인 만성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은 만성 스트레스를 묵묵히 견뎌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고 불평 없이 견뎌내지만 몸은 그 무게를 잰다. 지속적으로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을 죽이는 물질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신경계를 투쟁도피 모드로 유지합니다. 토마스에게 어떻게 긴장을 풀냐고 묻자 그는 그저 웃으며 그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차 한 잔을 마시고 휴대폰은 잠시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가까운 거리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몇 번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했지만 곧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숨겨진 방해 요소들을 제거한 것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류가 개선되었고 기력이 회복되었으며 눈에 띄게 키가 커졌습니다. 드디어 내 방식대로 살다가 벗어났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가 마지막 검진 때 내게 말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남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발전을 조용히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먼 길을 왔습니다. 세월이 앗아가려 했던 것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5가지 강력하고 실용적인 비법을 터득하셨죠. 하지만 마지막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가장 큰 변화가 몸매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승리가 단지 키 1인치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감, 통제력, 그리고 관계를 되찾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남자가 마침내 다시 조용한 권력의 장소에서 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보죠. 결론. 60세가 넘어서 남성다움을 되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30년 넘게 당신 같은 남자들과 마주 앉아 지냈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해온 근면하고 정직한 남자들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끼는 그런 남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조용한 좌절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느끼는 실망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쇠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스스로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척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체격이나 성과에 신경 쓰는 것은 허영심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클리닉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허영심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중년 남성들이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5가지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혈류가 최전선 방어선이라는 사실과 골반저근육 운동처럼 간단한 일상 운동만으로도 수년간 지속되어 온 조용한 멈춤 현상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체가 지지인대 안에 숨겨진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면 잃어버린 크기 중 일부가 돌아올 수 있으며, 때로는 예상보다 더 큰 길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르몬의 힘과 식사 타이밍, 양질의 수면이 에너지와 활력뿐만 아니라 조직 복구와 길이 유지를 위해 자연 테스토스테론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수건과 같은 간단한 열요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비되고 차가워진 조직을 재활성화하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다시 살아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하는 것만큼 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 조용한 스트레스, 그리고 당신의 힘을 앗아가고 당신이 만들려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습관과 약물들. 하지만 과학과 방법을 넘어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히 몇 인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잊으라고 했던 당신의 남성다움의 일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 든 남자들이 침실, 관계,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흔히 느끼는 조용한 수치심을 털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당신의 힘과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수년간의 무감각함 끝에 감각이 돌아온 제럴드 같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조용히 힘들게 얻은 것을 되찾고 미소를 멈출 수 없었던 해럴드도 떠오릅니다. 자신을 의심하며 들어왔다가 몇 주 후 더 당당하게 걸어 나온 로버트에 대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그만둬야 할 것들을 깨닫고 마침내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토마스에 대해. 이 남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 소리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미묘하지만 틀림없는 남성적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런 걸 원해.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지났든, 얼마나 멀리 왔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해. 잃어버린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고, 잠잠했던 것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여전히 의심하고,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남자들을 통해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드러내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자랑스러워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과 정체성 사이의 연결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그러니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스트레칭 한 번, 걷기 한 번, 푹 자기 한 번, 앉지 않고 서겠다는 약속 한 번, 거울 속 자신과 함께 조용히 한순간,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진력이 형성되고, 습관이 일치하고, 장벽이 무너지면 크기의 변화만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감, 힘, 평화에 있어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 남성다움을 되찾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의미입니다. 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